유난히 올해 6월에는 대형 M&A 이슈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 이스타항공의 매각 본입찰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롯데와 신세계의 자존심 대결로 압축된 이베이 코리아 인수자 선정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만 해도 14조 원이 훌쩍 넘는 빅딜 M&A 이슈들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유독 굵직한 M&A 이슈가 많이 보입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오늘 하나씩 짚어볼 텐데 오늘 이스타항공의 매각 본입찰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스타항공이 가장 먼저 이제 본입찰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스타항공이 아시듯이 2019년 이제 12월 달에 제주항공에서 인수 발표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00년 3월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제주항공이 그해 7월 달에 작년 7월이죠. 이 해제를 해버립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정리해고도 하고 이제 시끄러웠던 게 이제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이스타항공의 공개 입찰이 다시 시작됐고 예. 잘 아시듯이 코로나19의 백신이 빠르게 이제 진행되면서 트래블 버블 같이 이제 해외 여행도 시작하면서 이번 달에 최종 인수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우선 보면 14일에 이제 새 주인을 본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네, 오늘이죠.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종 인수는 아마 다음 달이면 이제 누가 새로운 주인인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이스타항공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는 워낙 이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할 때여가지고 생각보다 좀 매각에 뛰어드는 후보들이 별로 안 보였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흥행할 줄을 몰랐죠.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7월부터 재료기간도 없어지고 이런 나라들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좀 흥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하림 그룹이 단순에 뛰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쌍방울 계열의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쌍방울 그러면 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B2B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네. 그중에 광림이라는 기업이 큰 소심으로 뛰어들었고요. 그 외에 상호펀드 등을 포함해서 일단 인수의 의향서죠. LOI를 낸 기업이 한 10여 곳에 좀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이 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생소한 용어죠. 네. 스토킹 호스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스토킹 호스라는 것은 우선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선 매수권자를 먼저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개 입찰을 그치는 방식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 네. 일반적으로 이제 M&A 하면 공개 입찰을 먼저 하고 하는데 이스타항공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자를 우선 뽑고 난 다음에 공개 입찰을 하는 방식을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 그러는데 네. 차이점 뭐가 있냐면은 우선 우선 매수권을 받은 이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개 입찰에서 우선 매수권자보다 입찰 가격을 높게 섞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자가 입찰에 이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선 매수권자를 가진 기업이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었어요. 예. 네, 성정이라는 건설업인데 매출액이 한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지만 백제CC와 대국건설이라는 관계사를 가진 일종의 그런 개발사가 핀 게 의외였고요. 이 기업이 과연 이스타항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의문을 하고 있고, 네. 성정은 그냥 우선 매수권만 가진 상태고 공개 입찰이 되면 다른 곳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입찰이 무산이 돼도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있으니까 매각이 아예 무산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방식이 바로 스토킹 호스 방식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안정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성정이라는 기업이 저도 그렇고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 알려진 기업은 이제 성정이라는 이제 토공 사업하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개발을 하는 또 전문 회사인데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60억 정도이고요. 네. 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백제 컨트리 클럽, 한 매출 한 300 정도 되죠. 그리고 대국건설이라는 기업인데 여기도 한 매출은 140 정도 돼서, 근데 다 합쳐도 사실은 아주 큰 기업은 아닙니다. 네. 지방 알짜 기업이라도 사실은 이스타항공의 인수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알짜 기업이라도 여기가 인수 실제에 대해서는 좀 다들 좀 고민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수금액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막판까지 인수금액 놓고 이제 기업들 간의 눈치 싸움이 이어질 텐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인수금액은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1,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수금액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우선 갚아야 할 채무가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익채권이 하나 있고 채불임금이 있는데, 인수기업은 채권보다 우선 채불임금을 먼저 내야 되는데 퇴직금을 포함해서 약 7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공익채권이 약 1,200억 정도 되니까 합쳐서 한 2,000억 정도의 부채를 먼저 떠안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현재 항공 운항 증명일을 다시 재취득해야 돼요. AOC라 그러죠. 이 금액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인수 금액 플러스 공익채권, 퇴직금 포함해서 약 2,000억, 그리고 항공 운항 증명의 재취득 비용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이제 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예측을 좀 해본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최종 후보로 좀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금 동원력, 그다음에 인수 의지, 시너지 측면,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봤을 때는 할인그룹이 가장 유력하다고 일단은 볼 수 있겠죠. 예. 할인그룹은 현재도 펜오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항을 가지면 유통에 대한 운항에 대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운수에 대한 자금력도 다른 인수 후보보다는 좀 높다고 이제 보는 게 시장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스타항공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베이 코리아 인수권입니다. 지금 롯데와 신세계 2파전 구도로 지금 압축이 됐는데, 사실 이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도가 바뀔 거다, 이런 분석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두 기업 모두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단 신세계와 롯데 국내 유통 강자의 2파전으로 압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주가 되면서 조금 상황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 내일이죠. 내일에 미국 이베이 본사에서 이제 누가 인수가 될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베이 측에서 요구한 금액과 이제 일단 금액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 것 같고요. 한 5조를 요구했는데 현재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신세계가 4조 초반, 네. 롯데가 3조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신세계가 더 의지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롯데가 가지건 신세계가 가지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어느 쪽이 가지건 상당히 지형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 네이버가 전체 우리나라 시장 18%를 가지고 있고, 쿠팡이 13%고, 이베이 코리아가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현재 롯데온이 한 5%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세계의 온라인 플랫폼인 석닷컴이 3%를 가지고 있어서 12%를 가지면 이라 쿠팡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쪽이 가지건 시장에서는 가지는 쪽이 이커머스 시장의 2인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롯데와 신세계 이 두 기업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좀 펼쳤습니까? 우선 지난번 방송을 한번 했지만, 예. 신세계의 경우에는 네이버와의 컨소시엄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네네. 예. 또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수합을 통해서 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장 강력한 이커머스의 플랫폼과 유통까지 가지게 되는 거라서 일약 이제 굉장히 독점 구조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롯데의 경우에는 이제 2년에 걸쳐서 롯데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높은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에 이제 의지를 높인 것 같지만 네. 이제 쓰는 금액으로 봐서는 롯데가 아주 신세계만큼 의지가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액적으로 신세계가 한 4조 원대를 쓴다고 치고 롯데가 3조 원대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신세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아무래도 이베이 쪽의 결정이 문제죠. 예. 자기들이 5조 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5조 원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자체를 유찰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난점이고 신세계의 경우에는 조금 마음은 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세계닷컴 2018년도에 그 해외 투자 운용사인 어피니티로부터 투자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5년 내에 거래액을 10조 원 달성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이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지가 좀 더 강해서 아마 신세계가 좀 더 의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세계가 지금 의지면에 봤을 때도 롯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베이 본사가 15일에 이사회를 가지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롯데와 신세계가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우선 뭐 이미 그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전략을 펴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베이 쪽에서 금액이 작다고 유찰시켰을 경우에 얼마큼 더 접점이 있을까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빅딜입니다. M&A 국내 2위 배달앱이죠. 요기요. 요기요도 매각 본입찰이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요기요 매각이랑 롯데와 신세계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좀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기요가 17일 날 본입찰이 진행을 하죠. 네. 근데 이 앱 입찰에서 신세계 그룹이 똑같이 냈다는 거죠. 그리고 야놀자, MBK 파트너스 뭐 이렇게 냈는데 문제는 이 요기요의 그 인수 금액이 맥스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가 만약 신세계는 양쪽 다 입찰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신세계 이만큼의 이제 이쪽에 약 4조에서 5조, 이쪽에 2조니까 이 정도 둘 다를 하기에는 현금 동원력이 떨어질 것이고 둘 다를 다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베이와 요기요의 매각이 많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가 가져가면 요기요는 반드시 롯데가 가져가는 뭐 이런 구도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롯데가 가져가든지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지원했던 기업들이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 이제 요기요는 이제 그 금액적으로는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신세계가 둘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세계가 요기요를 못 가져가면 요기요의 그러면 가장 유력한 기업 후보는 어디입니까? 우선 야놀자도 뛰어들었고요. 네. 뭐 MBK 파트너스가 여러 가지 이제 PF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선 신세계가 가져가지 않으면 저는 PF 쪽에서 먼저 요기요를 인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롯데는 M&A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 어떤 것 하나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롯데의 뭐 전략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이베이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과의
어떤 시너지가 자체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좀 금액을 적게 적어낸 것 같고요. 사실은 요기요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마켓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하고 마트의 배달까지 요기요라는 서비스, 그 배달 서비스에 묶으면 시너지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가 이런 부분에까지 전략을 펴서 이걸 인수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달업계 1위가 그럼 배달의 민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 독일의 그 DH에서 인수를 했죠.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기요까지 원래 같이 묶어서 인수를 했는데 독점법에 걸려서 네. 요기요를 지금 반드시 9월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기요 시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기요가 어떤 특정 기업의 매각이 잘 된다면 배달업계에도 어떤 순위가 좀 변동이 있을까요? 뭐 배달의 민족을 제칠 수 있다든지. 현재 그 배달 시장 점유율이 배달의 민족이 60% 정도 됩니다. 네. 요기요가 조금 떨어져서 23.8%고 예. 그러니까 신생 배달 그 업체인 쿠팡이츠가 15.2%좀 됩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 약 3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기요라는 플랫폼을 가져가는 쪽에서는 오프라인 쪽에서 가져간다면 나름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한온 시스템 매각도 업계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온 시스템은 어떤 회사인가요? 일반인들은 이제 한라공주라고 옛날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사실은 공조 장치를 주로 이야기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게 왜 시장에 떴느냐? 지금 뭐 잘 아시듯이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시장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들은 부품이 반으로 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시장이 변해도 부품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조 쪽 한온 시스템 같은 공조 시스템 시장입니다.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연비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연비 규제가 강화되면 자동차의 열 관리 시스템 시장이 계속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열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곳이 전 세계에 한 5곳 정도 됩니다. 네. 제일 큰 곳이 일본의 덴소라는 기업이 있고요.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바로 2위가 이 한온 시스템입니다. 시장 점유율 13%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발레오, 말레 같은 이제 기업들이 그다음 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자동차 시장이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더라도 오히려 부품이 늘어나고 더 가치가 있는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마침 현재 그 2대 주주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인데 네. 19.49%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일 것 같은데 매각 조건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한온 시스템의 지분 구조가 그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가 50.05%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19.49%, 약 70%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매각 금액은 약 8조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실 8조면 국내 M&A 물건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거래가 되겠죠. 옛날에 홈플러스 매각이 7조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 매각이 만만치 않은 이제 금액이긴 한데 어쨌든 매력적인 물건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덩치도 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이 한온 시스템 매각을 보니까 전략적 투자자 SI, 재무적 투자자 FI의 컨소시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접근 방식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8조 원에 달하는 몸값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8조를 다 내고 그 M&A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 투자자를 합쳐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다 후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룹이 LG그룹입니다. LG그룹은 이미
글로벌 PF 운용사이죠. 칼라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하는 방안을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LG그룹은 LG전자의 그 전장 사업, 그다음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이런 사업과 패키지로 묶으면 자동차 사업의 이 한원 시스템까지 합친다면 가장 강력한 또 부품업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군침을 사실 놓을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3위 업체인 발레오, 4위 업체인 말레 같은 사도 이 전략 전문적 투자자를 구해서 현재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M&A 시장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